안녕하세요. 주소연어학원 원장 주소연입니다. 지금부터 토고수, 토고수의 영작 수업, 영작 과제, 영작 시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입생을 위한 설명이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일단 영작 수업에 대한 영작 수업에 따른 과제 안내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작 수업 기가 후 영작 복습 과제 완성 제출하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영작 복습 과제는 제출 즉시 평가 점수를 확인하고 출력 기능을 통해 영작 시험 대비 학습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에세이 과제는 제출한 다음에 담당 선생님이 첨삭 지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다시 받으면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고, 다음번 영작 때 그런 실수가 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고쳐서 좀 더 완성된, 좀 더 발전된 글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영작 복습 과제, 영작 복습 과제는 괄호 치우기를 온라인상에서 다시 푸는 건데요. 이 지금 제 영작 복습 과제 할 때 될 수 있으면 암기를 다 해서 보지 말고 시험처럼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요겁니다. 영작 복습 과제 제출 후 정답 표시 인쇄, 정답 숨김 인쇄 기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 복습 과제를 제출하고 나서 얘가 있어요. 복습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는 정답 숨김 인쇄, 정답 표시 인쇄 이게 없어요. 복습 과제 제출하고 나면 이 두 가지에 뜨거든요. 주말에 아니면 그 시험 전날에 요걸 공부할 때는 정답 숨김 인쇄를 해서 프린트아웃 하세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빈칸을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정답이 쓰여있는 빈칸을 보면서 공부하면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빈칸을 자꾸 보면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갖다가 암기를 못했는지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학원에 들어왔을 때 시험과 그 다음에 과제 특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영작 에세이 과제는 이따가 샘플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작 시험은 문법 시험과 동일하게 영작 복습 과제를 암기하는데 100% 다 나와요. 시험이. 근데 영작이 이제 수업이 두 개로 진행되잖아요. 처음에는 본 수업, 두 번째는 엑스트라 머티리얼, 보충 수업. 보충 수업은 아니에요. 본 수업에 해당되는 그 문제가 만약에 25문항이면 25문항 다, 23문항이면 23문항 다 가로가로로 되면서 수업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놓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본인이 놓쳤다면 복습자료 제출 후에 정답 표시 그걸 다시 인쇄해서 어떤 부분을 본인이 놓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영작 과제 평가 중요 포인트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딴 거는 샘플을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거 팝허그 등의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이 유튜브 좋아하는 유튜브 같은 게 보면 외국에서 그 촬영한 동영상 같은 경우는 설명이 이제 영어로 나오거나 그 나라 말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 번역이 이렇게 돼서 이제 자막이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정말 조사고 뭐고 정말 엉터리로 달리는 경우 많이 보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말을 써놓고 그거를 팝하고 등의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마치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팝하고를 통해서 번역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상하게 지금 번역되는 것처럼 영어 영어 문장 완성도 진짜 비문법적으로 이상하게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 팝하고 등의 번역 프로그램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라.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아예 사용하지 말아라.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공부해라. 저희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영어 공부할 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토고수의 영작 과제 샘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들 토고수는 영작 과제가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눠져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양식을 보세요. written by 아무아무개 쓰고 타입 1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한 칸 띱니다. 됐죠? 그리고 written by 다음에도 요거 한 칸 띄고 타입 1, 그래서 요거 한 칸 띱니다. 그리고 타입 1 다음에 타입 2 사이에서도 한 칸 띄어요. 바짝 붙여 쓰지 마세요. 타입 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처음 패러그래프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 둘, 세 칸을 띄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7줄을 꽉 채워야 돼요. 6줄 쓰고 여기서 끝났어요. 룸온, 예를 들어 룸온에서 끝나고 나머지가 다 없다고 보면 이건 6줄로 취급하기 때문에 감점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7줄 써야 됐지만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나의 성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8줄, 9줄을 써야지, 역시 감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토고수의 영작 주세요. 주세요. 이 타입 1은 7줄, 타입 2도 역시 한 칸 건너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줄 꽉 찼죠? 13줄입니다. 이거를 11줄 써도 안 되고 12줄 써도 안 돼요. 14줄, 15줄 써도 안 됩니다. 반드시 13줄, 7줄을 맞춰서 써야 됩니다. 됐죠?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에 요 지금 그 수행평가, 영어 수행평가 요 정도의 글을 쓰라고 나와요. 타입 1이나 타입 2. 이게 지금 내신 그 수행평가에서 쓰이는 이런 어떤 그 포맷인데 선생님이 7줄 써라 하면 7줄 딱 맞춰 쓰세요. 150자 내로 쓰라면 150자 내로 딱 써야 되지 그거를 내 마음대로 200자를 쓰고 뭐 7줄 쓰라는데 10줄을 쓰고 다 감점 처리돼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다고 선생님이 얘기하겠지 반드시 7줄 13줄 갖다가 지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시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7줄에 딱 맞춰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지,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을 13줄에 딱 맞춰서 요약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요약 정리의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갖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지금 그 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입 1과 타입 2의 주제는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어서 교재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쓰십시오 하고 나면 그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타입 1이 지금 이거에 뭘 썼었냐면 첫 번째가 타입 1은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교재. 타입 1의 교재에 질문 3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무엇이냐? 두 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이냐? 세 번째, 그러면 그 나쁜 습관 때문에 나와 나의 주위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근데 3가지의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면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보통 첫 번째 2줄, 두 번째 2줄, 세 번째 질문을 제가 3줄을 쓰라고 해요. 줄수에 딱딱 맞춰 쓰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 타입 1을 보세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돼요. 타입 1. I think the best habit I have 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습관은 is reading books야. 책을 읽는 겁니다. In various fields, 다양한 분야에서 regularly, 규칙적으로. I usually read more than 2 books every week. 매주마다 2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그리고 독후감도 써요. 자, 2줄 됐죠? 좋은 습관. On the other hand, 적절히 이렇게 접속부사를 쓰는 거 좋아요. 반면에 I have a bad habit.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게 뭐냐? I don't clean up my room. 난 나의 방을 청소하지 않아요. My desk가 언제나 too dirty해서 to put another book. 더 이상 책을 그 위에다 둘 수가 없어요. My chair, 나의 의자는 is covered with a lot of clothes. 많은 옷들로 가득 찼어요. 자, 나쁜 습관 거의 2줄이에요. 딱 맞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 나와 나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될지 다짐을 갖다 얘기하는데 세 번째 질문이에요. To correct this habit, 나는 이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일단 I will classify the things in my room, 나의 방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할 겁니다. According to their use, 그들의 어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unnecessary things, 불필요한 건 다 버릴 거예요. 썼죠? 그리고 나는 special time, 이게 첫 번째예요. 이렇게 하겠다, 버릴 거다, 정리할 거다. 특별한 시간을 나는 따로 정할 겁니다. To tidy up my room, 나의 방을 청소할. On every Sunday, 매일 요일마다. 게다가 세 번째. 나는 내가 어떤 물건을 쓴 다음에 즉시 그 자리에다 디키먼트 도구를 그 자리에서 정리할 겁니다. 세 번째. 어떠한 내용을 쓸 때에는 하나의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다양한 내용, 즉 보통 3가지 정도 다양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얘가 자기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의 과거, 첫 번째 classify, 두 번째 throw away unnecessary things, special time, 그 다음에 정확보다 arrange equipment right after,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요약 정리해서 자신의 각오를 쓴 게 잘 썼습니다. 됐죠? 군더더기 구신구연무지, 그 군더더기에 수식어 없고, 그리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중복적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지 마시고요. 똑같은 단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 그거는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로 교체해서 쓰는 게 좋은데 제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중복적 표현, 그 다음에 중복적 의미, 같은 내용의 반복. 정말 지루하거든요. 반복해서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충분히 쓰고 나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줄 다 썼어요. 그러면 타입 2로 넘어가기 전에 7줄 썼던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중복적 표현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집어넣도록 해서 교정을 최소한 2번 정도 보는 게 좋습니다.
두 번 정도 보세요. 그럼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뭐 주어동사 일치라든지 복수형, 단수형 이런 거 정도 교정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교정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타입 2로 넘어갑니다. 타입 2는 스몰 에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그저 GD에서 우리 학원 GD 고수에서 했었던 그 에세이를 이렇게 좀 짧게 13줄로 요약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요게 고등학교 영어 내신 영작 숙제가 요거예요. 타입 2. 항상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타입 2 요런 식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타입 2를 보세요. 타입 2도 물론 교재 질문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혼자 여행하는 게 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혼자 여행하는 것에 어떠한 장점을 쓰거나 또는 단점을 쓰시오 하고 나오는데, 교재에 보면 키워드가 first와 second의 키워드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first와 second의 키워드를 그대로 쓰고요. third만 자기 자신의 의견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그 예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게 13줄이잖아요. 반드시 형식을 맞춰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나왔던 introduction 2줄 이하. 얘는 한 줄 조금 썼어요. conclusion, in conclusion 지시어 다세요. 또는 to conclude 2줄 이하. 여기 나왔던 introduction의 서론과 결론을 2줄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줄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first, second, third의 지시어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패러그래프이 하나의 패러그래프이기 때문에 지금 first, second, third의 요 지시어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띄는 게 아니라 붙였어야 됩니다. 그 다음 first, second, third의 주어, 요 주제문의 주어는 똑같이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 얘가 유면 두 번째도 유, 세 번째도 유. 만약 얘가 위면 두 번째도 위, 세 번째도 위.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를 일치시키는데, 자, 그 다음 에세이 예시를 보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타입 1 똑같죠? 타입 2 얘는 지금 2줄 다 썼어요. first 얘는 I예요. second I, third I. 결론 한 줄 반.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주제문의 주어는 일치시킨다. 이거는 GD에도 했었었죠. GD 고수에서도. 됐죠? 그러면 you can save money.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주제문인데, 이 주제문에 대한 예시가 지금 써 있었잖아요. 보통 2개 정도의 예시, 2개 정도의 다른 어떤 에피소드를 다룬 예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Most facilities such as hotel, museums and transportation offer a discount on a group. 자, 그룹으로 여행할 때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얘는 같이 여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쓰는 학생이에요. 게다가 대부분의 상품들은 during tour, 이러한 여행 동안에 필요한 상품들은 are provided to you in no charge. 별도 비용 없이 당신에게 제공되어집니다. 그 가격이 이러한 패키지 expenses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you can be safe, 안전할 수 있다. 혼자 여행하면 뭐 get lost나 watch out for strangers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룹과 같이 하면 위험을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훨씬 편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travelers insurance야. 여행의 어떤 여행 보험 상품을 드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third야. third는 자기 자신만의 의견을 쓰는 건데,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그룹 멤버스와 당신은 매 순간을 every minute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당신은 strife,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communal life, 공동사회의 질서나 아니면 하모니의 어떠한 그 장점, 요령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오버커밍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보면 in conclusion, you should travel with your group. 당신의 그룹과 여행하는 게 좋다. enjoyable trip. 요거는 다 나오죠. 그 다음에 cutting expenses.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being risk free, experiencing connectedness인데, 결론 부분은 항상 이렇게 쓰세요. 당신은 enjoyable trip을 위해서 그룹 여행을 하는 게 좋다. 혼자 여행하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주제문의 요약문 cutting expenses, saving money라고 안 했고, 얘는 동명사로 요약했죠. 항상 여기 summary는 명사 아니면 동명사로 요약하십시오. Second, you can be safe, 안전할 수 있다. 세 번째, 여기 experiencing connectedness, 뭔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어떤 경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고스 영작인데, 여기 one of my bad habit 똑같아요. 그러면 타입 2를 보죠. 얘는 언론 트립을 갖다가 좋아했다고 나왔어요. 혼자 여행하는 거. first, second, third를 보세요.
I can be an independent person.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럼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키워드예요. 규제 있어요. Second, I have a great opportunity to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Third, 나 자신만의 itinerary 여행 일정표를 기획할 수 있다. To conclude 결론을 보세요. It will be beneficial. 그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전 세계를 혼자 여행하는 것이 자, independency 키워드 명사, new friends 키워드 명사, own itinerary 명사. 얘는 명사로 요약해서 first와 second, third의 문장을 명사로 딱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항상 서머리는 동명사나 명사로 요약하는 게 좋고요. 요 중간에 나왔던 요 부분은 supporting idea, 즉 예시입니다. 그래서 independent person의 예시는 내가 여행할 때 문제가 생기면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lean against 내 자신의 결정을 해야 된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는 나의 independent ability를 늘릴 수 있고 self confidence를 증가시킬 수 있다. 됐죠? Second,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거. 자, 여러 개의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tourist attraction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죠. 그들과 얘기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죠. 전통 트레디션을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약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포팅 아이디어예요. Third는 나 자신만의 itinerary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죠. 호텔, 토리스트 어트랙션, 레스토랑트, 기타 등등. 그러면 각자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뭐 여행 일정표 짜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혼자 여행하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호도와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건강 상태 또는 여러 가지 피곤한 상태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혼자 어떤 여행을 잘 조절하면서 변경도 잘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트레스트와 컨디션에 따라서 이 스케줄이 조절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포팅을 써줬어요. 근데 이 서포팅 써줬는데 이 서포팅 아이디어도 좀 다양하게 2개 정도의 다른 에피소드를 요약 정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금 그 타입 2는 13줄을 쓰는데 서로는 2줄 이하, 결론도 2줄 이하, 결론에는 반드시 first, second, third의 요 summary가 있어야 된다. 명사나 동명사로 주제문의 주어는 일치시킨다. 예시는 2개 정도의 각각 다른 에피소드를 쓰는데 항상 제가 에세이 할 때 지리에도 얘기했었지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대해서 반드시 인터넷에서 기사나 사설이나 아니면 뭐 에세이 같은 걸 읽어보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사고력을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글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읽고 써라. 리딩이 먼저고 그 다음에 라이팅이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데서는 글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쉬운 주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써봐라. 항상 읽는 것이 중요하다. 쓰고 나서는 반드시 이 타입 2 쓰고 나서 2번 정도는 읽어보면서 중복적 표현이 있는지 똑같은 단어들이 쓰였는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우고 동요를 쓰면서 문장 표현력이 지루해지고 그 다음에 그 간단한 문법적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지루해지는 걸 막고 간단한 문법적 오류 같은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2번 정도는 교정해서 내는데 타입 1과 타입 2 요 정도 글 쓰는데 뭐 기껏해 한 30분 1시간 걸리겠네? 아닙니다.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읽고 그 다음 구성하고 쓰고 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반드시 영어를 갖다 쓸 때는 영어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문장의 오형식에 맞춰서 쓰시고요. 정말로 만연체의 문장을 쓰지 마세요. 요 간단한 13줄짜리 문장을 쓰는데 하나의 문장이 3줄, 4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의 문장이 보통 한 줄에서 끝나서 간결체의 문장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접속사,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쓰면서 길게 만연체 문장을 쓰지 마세요. 대부분 그렇게 쓴 학생들이 글을 잘 못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문법적으로 다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간결체의 문장을 이용해서 쓰도록 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잘 쓴 학생들의 글은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그 장점을 본받도록 해라.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금 그 토고수 영작도 쓰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쓰고 교정하고 열심히 하시고요. 요 지금 타입 1이나 타입 2 고등학교 내신 영어 수행평가 반드시 이 양식이에요. 이 양식. 양도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서 좀 편하게 당황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